치매가 폭증하는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뇌 노화를 멈추고 기억을 되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오늘 완전히 공개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모른 채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가 조용히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 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특정 식습관을 가진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2.4배나 높았습니다. 2.4배입니다. 10명 중 7명이 바로 이 식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치매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거리는 증상을 두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입에 넣는 그 수저 하나가 우리 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뇌가 늙는 진짜 이유와 그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뇌에 독이 되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반대로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음식 5가지와 함께 제가 직접 짠 뇌 활력 하루 루틴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30분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5 세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면서 총명하기로 소문났던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 머리 좋다는 소리를 늘 들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 녀석의 이름을 부르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단어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손주인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 길로 저를 찾아오셔서 본인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리모컨을 손에 들고 리모컨을 찾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러 왔는지 까먹으신 적은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뇌는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늙어가는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25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부터 조용히 늙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창 청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기에 뇌는 이미 노화의 길로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뇌의 부피가 가장 커지는 시기는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25세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화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부터는 매년 0.2%씩 뇌세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0.2%면 적어 보이시죠?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5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매년 0.5%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뇌 전체의 5%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100권의 앨범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 사진, 결혼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 그런데 누군가 매년 몰래 앨범을 한 권씩 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100권 중에 한 권이 없어진 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5권이 사라져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앨범을 찾으려 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를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는 귀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부위인데 이것이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튀어나오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죠. 더 나이가 들어 50대가 되면 이번에는 전두엽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전두엽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사장님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주변에서 나이 드시면서 고집이 세지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성격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변해서 생기는 슬픈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나답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고 내가 살아온 소중한 인생의 장면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박 할아버지는 본인이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며 며칠째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도 알리기 싫으셨다고 합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의 하루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니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음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의 뇌세포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우리 뇌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것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과 하얀 식빵, 그리고 달콤한 간식들을 지금 당장 멀리 하십시오. 박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하얀 식빵에 잼을 듬뿍 바르시고 식후에는 꼭 과일 주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잼에 과일이 들어있으니까 몸에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죠. 하지만 사실 이건 뇌를 설탕물에 절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정제된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당화 반응이라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프라이팬에 설탕을 올려놓고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이 녹으면서 까맣게 타서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뇌세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높으면 뇌세포가 설탕으로 코팅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염증은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을 뇌 속에 쌓이게 만듭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당뇨가 발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뇌에도 옵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치매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한 줄 정도인 하루 25g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간편하다는 이유로 식탁에 자주 올리는 이런 가공육은 뇌세포의 최대 적입니다. 영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가공육을 매일 조금씩 더 먹을 때마다 치매 위험이 44%나 올라간다고 밝혀졌습니다. 44%입니다. 가공육이 왜 위험할까요?
고기를 썩지 않게 하려고 넣는 아질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독성 물질로 변해 뇌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뇌의 작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이 뇌세포를 하나씩 태워 없애는 겁니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서 뇌로 가는 미세 혈관들을 터뜨리거나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는 마가린이나 튀김 기름에 들어있는 인공 트랜스 지방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빵이나 과자,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치킨 같은 음식은 되도록 입에 대지 마십시오. 트랜스 지방이 왜 무서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 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잘 흘러야 온 집에 물이 공급되듯이 깨끗한 피가 잘 흘러야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이 수도관 안에 기름때를 잔뜩 끼게 만드는 녀석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전체의 20%나 사용하는 아주 욕심쟁이 장기입니다. 작은데 많이 먹는 겁니다. 혈관이 기름찌꺼기로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해마의 세포들이 질식해서 죽어나갑니다. 네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해마와 전두엽을 직접 타격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가벼운 술 한 잔은 약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뇌의 신경 전달 경로를 마비시켜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오랫동안 술을 즐기시면 전두엽이 쪼그라듭니다. 앞에서 전두엽은 뇌의 사장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장님이 쪼그라들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이 불같이 변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방해해서 뇌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듭니다. 박 할아버지께 이 4가지 음식을 하나씩 말씀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셨던 빵과 햄, 가끔 즐기시던 술 한 잔이 본인의 기억력을 앗아가는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설탕이 듬뿍 든 간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냉장고에 가공육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위험한 것들을 보셨으니 이제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고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최고의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음식들은 박 할아버지의 식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기적의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들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왜 생선일까요? 우리 뇌를 컴퓨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빠르게 작동하려면 부품 사이에 정의 신호가 잘 통해야 하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그 사이에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합니다.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특히 DHA라는 성분이 바로 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이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40%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선구이 한 토막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한 끼 이상 녹색 잎 채소를 듬뿍 드시는 겁니다. 시금치나 케일, 쑥갓, 상추 같은 채소들이 우리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과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혈액 속에 숨어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아미노산의 수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공격하는 자객과 같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녹색 잎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이 자객들을 말끔히 제거해서 인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를 매일 한 접시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맑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나 체리 속에 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뇌의 슈퍼푸드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세포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녀석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쇠에 녹이 새우는 것처럼 뇌세포도 녹슬어 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녹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청제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베리류를 즐겨 먹는 분들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무려 2년이나 늦춰진다고 합니다. 간식만 바꿔도 여러분의 기억 수명을 2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 호두를 2-3알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호두를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호두를 쪼개보시면 생김새가 뇌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겁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뇌세포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가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하루에 2-3알이면 충분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출출할 때 꺼내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로 피가 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이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를 뇌로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입니다. 꾸준히 걸으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커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해마가 커진다는 것은 기억 저장소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듣고 식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채우셨습니다. 아침마다 시금치 나물을 무치시고 점심에는 고등어를 구워 드셨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블루베리와 호두를 챙겨 드셨죠.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초롱초롱해지셨습니다. 머릿속이 안개 거친 듯 맑아졌다고 기뻐하시더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 이름 5명 줄줄 외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뭘 먹지 말아야 하고 뭘 꼭 챙겨야 하는지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듯이 뇌 건강법도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 할아버지께 직접 짜드렸던 뇌활력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셔서 몸을 깨워주세요. 밤새 말라있던 몸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한 공기를 올리십시오. 여기에 시금치를 듬뿍 넣은 달걀찜과 김 한 장을 곁들이는 겁니다. 시금치 달걀찜은 만들기도 아주 쉽습니다. 시금치 한 줌을 살짝 데쳐서 달걀 2개와 섞어찌기만 하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들깨가루를 조금 뿌리면 뇌에 좋은 영양소가 배가 됩니다.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연료입니다.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에는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을 주인공으로 만드십시오. 고등어 조림이든 연어 구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요리가 번거로우시면 마트에서 손질된 생선을 사다가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돌려보십시오. 여기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같이 드시고 식후에는 호두를 두세 알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간식과 저녁 식사입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하실 때 빵이나 떡 대신 블루베리 한 줌과 아몬드 몇 알을 드십시오.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케일이나 상추 같은 IP 채소 샐러드를 챙겨 드세요. 두부나 닭가슴살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이 산책이 뇌의 해마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을 법한 질문 3가지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깜빡거리는 게 치매인지 아니면 우울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이 완전히 지워진 거죠. 반면에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파일은 있는데 폴더를 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욕이 없어서 뇌가 문을 잠가버린 것이죠. 치매 환자분들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 아주 괴로워하십니다. 혹시 내가 치매인 것 같아서 무섭다고 느끼신다면 그것 자체가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다행히 우울증은 치료하면 기억력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 들면 무조건 살을 빼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40대와 50대에는 복부 비만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오히려 약간 통통한 것이 뇌 건강에 유리합니다. 너무 마르면 근육이 부족해지고 뇌로 갈 에너지도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것도 치매랑 상관이 있나요? 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마치 가게가 문을 닫은 뒤에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에 산소가 안 가고 청소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치매 유발 물질이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코골이가 심하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박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져서 이제는 이 루틴 없이는 못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는 25세부터 이미 늙기 시작하지만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만 있다면 우리 뇌는 얼마든지 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둘째, 식탁에서 뇌를 죽이는 4가지 독을 치우고 뇌를 살리는 5가지 약을 채우십시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트랜스 지방, 술은 단호하게 멀리하시고 대신 등푸른 생선, 녹색 잎채소, 베리류 과일, 호두를 채워 넣으시고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셋째,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는 것. 이것이 뇌 건강의 전부입니다. 수면 중에 뇌의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단백질들이 씻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트에서 무엇을 바구니에 담을지, 오늘 저녁에 산책을 나갈지 말지 결정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을 온전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가족의 얼굴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스스로 되짚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건강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충분히 다시 젊어질 수 있고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나답게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매일매일 더 젊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기억으로 가득 찬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